V-리그 기말고사 직전 대비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승이 시험 범위였고 얘랑 엮여서 자율제될 수 있었던 작품이 백석의 작품인데요. 일단은 우리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디테일하게 표현법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게요. 자, 일단 초반부에 항상 이렇게 시는 촉발되거나 도입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국철을 타다라는 거는 공간적 배경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공간적 배경은 당연히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국철을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자, 이런 게 부사어로 화제 전환을 알려주는 지시어니까 주목하시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에서 인물의 성격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인물의 성격은 뭐냐? 당연히 외국인 되겠네요. 자, 계속 볼게. 아시안 젊은 남녀라고 그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보게 된 거죠. 그리고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라고 세 번째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념들을 한번 좀 더 짚어보도록 하면은, 봄날이라는 계절적 배경 또는 계절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덥다, 공휴일. 자, 더우는 촉각적 배경 되겠죠. 촉각적 감각 되겠죠.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자, 시적 화자 명시적입니다. 자, 시적 화자가 명시되어 있고 명시된 시적 화자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저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의 젊은 남녀,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국채를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고 웃다가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관찰하는 장면들이 나온 거잖아. 자, 그럼 봐. 일단은 그들이 나를 처음 주목을 하게 만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들렸다라는 청각에서, 나는 촉각은 그들과 관련된 감정은 아니지만, 감각은 아니지만 이 상황 배경의 감각이니까 관겠고, 당연히 시각 정보도 이어서 보일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은 떠들다, 귓속말 하다가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즉 그들은, 자, 그럼 보세요.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지금 화자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화자는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들도 앉아 있었던 건데 그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관심이 없죠. 즉 봐봐, 화자의 관심은 이쪽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서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화자의 관심 이렇게 있었던 거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다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이고 나를 보지도 않았고,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그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자, 그럼 봐봐. 지금 저들이라고 지시어는 나왔지만 청자는 아니죠. 그럼 3인칭이 될 수 있겠고, 정리합니다. 화자는 명시적이고요. 당연히 청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시적 대상이고, 그들의 관심은 그들끼리 사이에만 있었던 겁니다. 계속 웃다가 귓속말 한다, 이런 것도 웃다가는 청각적 정보이겠지만 귓속말 하는 건 들리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얘는 시각적 정보. 나를 보지도 않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했다는 거. 자, 계속 볼게요.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자, 그들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1,000원 주고 사서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또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에 대한 성찰 나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들한테 호기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스스로 천박하다는 평가를 했다. 그러면 자기 비판이 되겠죠. 그럼 자아 비판을 바탕으로 어떻게 했다?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고개를 돌린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각 정보를 보는데,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여러 마리의 새. 그럼 봐봐, 색깔이 나왔으니까 색채어는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요. 색채어라는 거는 녹색, 뭐 노란, 파란, 이런 정확하게 색채를 의미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색깔이라잖아. 즉 색채어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색채어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색깔이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색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각 정보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봐, 내가 봤더니 깃털 색깔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내가 있었고 나는 어쨌든 한국인으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내가 보는 그들은요, 아시안이야. 근데 이들이 피부색이 완전히 똑같고 외양이 똑같았다면 내가 그들을 관심 가질 필요도 없잖아. 즉 이 부분에서 이들이 약간 동양인이지만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 나는 좀 더 밝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나는 그들과 구분지어서 내가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여기 있는 새들은 어때요? 같이, 여러 색깔이 다르지만 같이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그들도 같이 있다는 거야. 즉 비교 대조가 된 거죠.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마리는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과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야? 이 새들은 색이 달라도 동승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동승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들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부끄럽구나. 나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들도 나와 같은 처지로 노동자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그들과 나를 구분했던 부분에서 자기 비판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래, 그들과 나도 같구나. 이제 드디어 그들과 나는, 자, 역설인 거죠. 공간적으로는, 자, 여태까지 이랬던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동승이었어. 하지만은 심리적으로는 동승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적으로 어떻게 됐어? 동승을 하고 있고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동승을 하고 있는 그 상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저들도라는 말에서
우리 같다는 얘기를 읽어냈으니 늘도에서 같다는 얘기를 읽어냈으니 자,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표현법들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이야. 얻다, 앗다. 이거 전부 다 지금 어떤 게 반복되고 있죠? 네. 이분에서 반복되는 것들은 전부 다 시제죠. 그래서 과거 시제가 전부 다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만년필, 그 다음에 뭐 모자 이런 것들은 또 전부 다 일상적인 소재일 수 있죠. 왜?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물건들을 팔았었거든. 그래서 지하철에서의 일상적 소재들고 그리고 1,000원짜리잖아. 물론 이제 그때는 물가가 더 낮았고 지금은 더 물가가 높아졌으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5,000원 뭐 이 정도 되는 것들이 하지만 5,000원 비싸든 비싸지만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소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물건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더 일상적인 소재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결국엔 정보 정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뭘 물어본다? 네, 시인. 시적인 화자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럼 2인칭인 청자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주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운율, 심상, 함축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심상적인 부분 제가 감각으로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운율 같은 경우에 이제 반복 같은 게 있으면 다 운율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럼 이제 반복 같은 걸 쭉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뭐뭐 있었다 이런 동일한 어미 반복 있죠. 그럼 이런 동일 어미 반복 같은 것들도 일종의 운율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짚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건 표현상의 특징들. 그럼 이제 표현법은 운율, 심상, 함축이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들인데 딱히 여기서 직유법, 뭐 은유법 이런 건 딱히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거지. 지금 새와 나를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대조고 이 부분에서 자 여러 새들이 뭐를 하고 있었다와 새와 인간을 대조했으니까 인간과 자연물의 대조 이런 부분은 또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외에는 딱히 뭐 직유법, 은유법 키는 안 보이고 물론 이제 이걸 내신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 은유법이야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선생님 관점에 따라서 또 그게 선생님 주장에 따라서는 또 선생님 맥락에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신 작품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 역시도 정리해 보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학교 선생님 수업 들으시면서 뭐 내용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출제될 수 있는 게 이제 백석 8원 서행시초고 이제 여기도 작품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표현법들 위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차단대 차디찬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감각적으로 촉각이죠. 그러면서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 묘행상에는 스탑 자동차는 텅 안이 비었다. 공간적 배경이 있었죠. 나이 어린 계집 하나가 오른다라고 하면서 봐봐. 나이가 어린 계집이라는 것 자체도 계집의 아이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데 하나가 오른다 전부 다 뭐야? 네. 이 소재들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적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시적 화자가 있는 상황에 청자는 지금 모르겠고 세 번째 시적 대상은 아이죠. 아이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관찰하고 있는데 옛말 속 같이 드디어 직유법 보이죠. 진진 초록인데 초록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초록은 뭐였어? 색채어가 있고요. 진진 초록이니까 강조나 반복도 보입니다. 새 조고를 입고라는 게 관찰인데 어떤 옷까지 입었으니까 디테일, 구체화도 보이겠죠. 그리고 손 잔등 터진 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처럼이라는 계속해서 뭘 쓰고 있다? 직유법 쓰이는 거 보시고 계집아이는 자성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구체적인 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들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얗게 얼었다. 촉각적 심상이지만 동시에 하얗다는 시각적 심상이잖아. 자, 이제 이 부분이야. 정확하게 짚어보자. 여기서 시각, 촉각 어디죠? 이 부분이죠. 얼어있다 촉각이고요. 쌓여있다 시각이죠.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제소장 같은이니까 직유고. 근데 사실 여기는 직유보다는 추측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같은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은유법을 비유법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데 역시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맞다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추측의 같은이야. 네임을 냈고 계집아이는 울고 느끼며 운다 이 부분인데 이렇게 정서가 글의 주제니까 중요한데 그걸 보면서 나도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우는데 여기 어느 한 사람도 우겠어요. 시적 화자인 것이고 이 시적 화자를 어떻게 했어? 3인칭화했죠. 그럼 봐 시적 화자는 화자니까 어떻게 돼? 주관적이 되죠. 여기는 객관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차이는 뭐냐? 내가 개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이렇지만 객관적이라면 이렇게 낮춰서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객관화했다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말 그대로 첫 번째는 객관하고 감정을 완화시킨다. 담담한 어조다. 이런 것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기를 하면서 전부 다 소재가 뭐 되고 있어요? 나열되고 있죠? 꽁꽁 얼었다. 음성 상징어 있겠고요. 걸레를 쳤을 것이다. 추측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찬물이니까 촉각적 심상이라든지 꽁꽁 얼었다도 촉각적 심상이 되겠고 시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에 여기는 우는 거는 시각도 되죠. 동시에 청각도 되겠죠.
그런 심상들, 그 다음에 표현법들, 지급법들 눈에 띄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거리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짚고, 이 정도에서 한 95%는 출제될 거니까요.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보충 영상 보신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또 요일에 수업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수고 많으셨고, 우리 브이레고 학생들, 기말고사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풀이까지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상정견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 있습니다. 조제의식 부각도 100% 있습니다. 자, 분위기 연기도 있고요. 태도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어들은 뭐니? 인간과 자연의 대비냐, 대상에 대한 관찰이냐,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이고 역설이냐, 계절적 배경이고 애상이냐, 부정초실의 포용이냐인데 일단 정확한 건 1번 끝이겠죠. 왜? 가도 자, 시적 화자가, 주어인 시적 화자가 누구를 보고 있어? 대상을 보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관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래서 가는 확인이 되실 거고, 자, 나도 한번 볼게요. 자, 나도 보시면은 지금 시적 화자가 대상인 누굴 보고 있니? 여기는 아이를 보고 있죠. 여기는 아시안들 보고 있죠. 동승자들 보고 있죠. 관찰하고 있으니까 1번, 왜? 1번이 너무나 주제 구조 딱 맞았으니까 정말 바로 보이셨죠? 1번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자, 2번은 나는 맞죠. 왜? 색색깔의 자연물들, 색색깔의 새들과 나를 대조했으니까. 반면에 가는 지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만 맞고요. 자, 일상적 삶 분명히 있어. 어디에? 나에 있습니다. 이건 나 얘기예요. 근데 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상은 아니야. 왜? 내가 크게 이동을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일상일지 아닐지는 둘째 치더라도 저렇게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버스 타고 우는 건 일상적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 반성은 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맞고요. 자, 그럼 그걸 역설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자,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떤 전환점까지는 뭐냐? 자, 우리 공간적으로는 동승이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나 나의 심리적 거리적으로는 쟤네들 뭐지? 이러면서 동승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들을 역설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역설이. 자, 4번 선지 볼 건데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다. 계절은 있었던 것 같지만 애상 당연히 나에서 계절 있어요. 봄. 그 다음에 가에서도 겨울 있으니까 가나는 다들 있는데 뭐 가에서 일부 애상적인 수 있으나 나는 없죠. 왜? 애상적인 거 슬픈 거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힘들게 살았다 그걸 슬프게 보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100% 맞는 건 당연히 아니고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포용은 아직 못 나갔죠. 그냥 일부 보시면 되겠고, 이 디테일한 분석들에 대한 판단 연습이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내신 대비 직전 보강으로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기본기로서도 연습은 필요하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1번 선지 판단하는데 우리가 왜 관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 대비라는 부분도 어떠한지 찾아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반성도 반성이지만 여기 헷갈렸던 건 뭐니? 역설이죠. 그 역설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역설이라고 하는지도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서술형 느낌으로 써보시면 서술형 대비까지 될 거라는 거야. 4번, 계절적 배경 대추 있는데 예상적 분위기는 왜 맞고 왜 틀린지 또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 부정적 현실 맞죠. 왜? 어린애가 힘들게 살고 있었고. 그런데 가에서 이게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맞죠. 그런데 포용도 틀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점 어떻게 틀렸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보는 게 우리의 실력을 기르는, 특히 내신 대비 실력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서술형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꼭 써보시고,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디테일하게 첨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어린 하나는, 그렇지, 전부 다 계제바이를 수식하는 디테일한 정보를 주다 보니까 전부 다 뭐야? 계제바이 정보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니? 박고랑에 비유된 손장 등은 계제바이의 고달픈 삶이다. 왜? 박고랑처럼 터졌으니까. 즉 비유를 통해서 계제바이가 힘들게 살고 있다를 보여준 거고, 세 번째는 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고단함에 대한 얘기 보이셨을 것 같고, 유리창 안과 밖인데, 자, 육친이 아니라 누구야? 내지인이라는 건 아셔야 된다 그랬었죠. 내지인은 뭐였어? 일본인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일본인과 대조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일본인과 대조를 해봤을 때 일본인과 일본인들 밑에서 열심히 힘들게 살았었던 그런 조선 민족을 대조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주재소장들이고, 주재소장 가족, 여기는 계집 아이. 그럼 두 개를 이제 비교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얘네 더 힘든 게 보이는구나가 보이는 건데, 여기서 육친과 이별한다. 육친도 없거니와 이별도 아니죠. 반대로 육친에게 가고 있는 거지. 왜냐면 이제 삼촌 있는 곳으로, 친족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친인척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자, 5번 선지,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이다. 왜? 자, 화자가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해서 3인칭이 눈을 씻는다가 되는 거니까 연민의 정서 당연히 공감되면서 될 수 있었던 것도 보이셨을 겁니다. 정리해보시면 정답은 4번 되시겠고요. 자, 30번 문제로 보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이미 보기는 봤을 테니까, 이미 해석을 했을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인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첫 번째, 화자가 굳이 그들을 볼 필요가 없거든. 화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그들끼리는 서로
그들끼리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들끼리만 관심을 갖는 무관심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뭐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그들끼리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니까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여기서 보이실 거고요. 두 번째, 나를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준다는 거야. 자, 줄 수 있죠. 왜? 내가 시선이 올바르지 않다면. 근데 봐봐. 준 건 아닌데 줄 수 있다? 확인되시죠? 세 번째, 저희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이다. 서로가 아니지. 나에게잖아. 서로에게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엄밀하게 정답은 3번인데 옳게 고치는 거 또는 좀 더 고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자, 내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천박하다라는 천박이 뭐야? 가치평가가 있잖아요. 그래. 천박한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었으니까 돌렸어. 그러니까 뭐겠어? 시선을 거뒀어가 되겠죠. 5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타고 있다, 조화롭다, 특히나 새들 여러 색이지만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돼요. 필기 꼼꼼하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잘 준비해 보시면 내신에 엮어서 나왔을 때 될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V레그 학생들.